자, 이번에는 프로세스 관련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말이 좀 어렵긴 한데 단순히 암기하면 양이 많진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 영상에서는 각 용어들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좀 풀어내는 느낌으로 접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씩 볼게요. 이제 크게 오늘 봐야 될 부분이 상호 배제랑 교착 상태인데, 교착 상태가 압도적으로 일단 문제가 많이 나오기는 해요. 상호 배제를 좀 보면, 상호 배제라는 건 말 그대로 단어의 느낌이 딱 오죠? 하나의 프로세스만 임계 구역에 접근하도록 서로를 배제시킨다, 뭐 그런 얘기인데요. 임계 구역이 뭐냐면 다수의 프로세스가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공유 자원들이 들어있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로 같이 사용을 하는 거지만 동시에 사용은 못하게 한다,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상호 배제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는데 단어 자체가 주는 뉘앙스가 딱 그거기 때문에 설명을 굳이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잠금과 봉쇄의 엄격한 교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공중 화장실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가정 내 화장실도 마찬가지인데 사용을 하려면 당연히 문을 잠그고, 그 다음에 왔다 갔다가 안 되게끔 봉쇄를 시키고, 그 다음에 나 쓴 다음에 네가 써야 돼, 이런 교대를 엄격하게 하잖아요.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어쨌든 그렇고, 이 상호 배제를 하게 되면은 바쁜 대기 현상이라는 게 생기게 되는데, 요게 이제 오래 기다리는 현상이에요, 말 그대로. 요거를 제거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이제 세마포 알고리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마포 알고리즘은 다양한 형태로 문제가 가끔 출제가 되거든요. 굉장히 좀 얄미운 부분인데, 정확하게 이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개념이 뭐냐라고 하면은 재운다랑 깨워준다, 요 두 가지 개념이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서 잠시 재우고 나중에 깨워주는 연산 방식,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잠시 재우는 걸 슬립 웨이, 똑같은 표현이죠. 그 다음에 피연산이라고 표현을 해요. 피연산. 그리고 나중에 깨워주는 걸 웨이크업 시그널, 이렇게 신호를 준다는 얘기죠. 그거를 이제 V연산이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P랑 V연산이 나오면 이건 세마포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세마포어 변수라는 게 사용이 됩니다. S로 보통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게 사용 가능한 프로세스의 개수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가령 예를 들어 보면은 이 S라는 이 상자에 3이라고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빈자리가 3개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프로세스가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프로세스가 저벅저벅 걸어와서 S를 확인해요. 3이네? 그러면 이거 나 들어가도 되겠다 하고서 요 S 값이 2로 바뀌고 A가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B도 마찬가지. 보니까 아직 두 자리가 남았어요. 그럼 B도 들어가서 작업을 시작해요. 그럼 1로 바뀌겠죠. 그리고 C도 보니까 아직 한 자리가 남았네요. 그러면 C도 작업을 시작합니다. A, B, C가 다 작업을 시작하고 세마포 변수는 0으로 바뀌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D라는 프로세스가 와서 S를 확인하니까 0이잖아요. 그럼 자리가 없는 거죠. 그럼 여기서 계속 기다리는 게 아니라 얘는 잠을 자버려요. 잠이나 자야겠다 하고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 기다리고 계속 있다가 작업이 끝나요. A라는 작업이 끝나서 A가 가면 어떻게 해요? 빈자리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때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D가 자고 있는 동안 지속적으로 S를 계속 체크해주는 직원이 있는데, 그 직원이 S의 자리가 났어요 하고 D를 깨우는 겁니다. 그러면 이 D가 S 값을 또 0으로 바꾸고 작업을 진행을 하겠죠. 이런 작업들을 세마포 알고리즘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고요. 이거를 한 문장으로 S가 사용 가능할 때까지 재우다가 가능해지면 깨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교착 상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교착 상태라는 것도, 이 교착이라는 개념이 딱 그 적당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뭐 크게 설명할 건 없는데 그 안에 세부적인 부분이 조금 디테일한 게 있어요. 보겠습니다. 일단 교착은 다수의 프로세스가 같은 자원을 무한정 기다리는 상태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은 첫 번째로 그걸 아셔야 돼요. 그 컴퓨터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자원이 필요해요? 그럼 그 자원이 나한테 올 때까지 일단 이거라도 하고 있어,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일단은 나한테 모든 게 다 와야지 진행이 되고 정상적으로 처리가 돼야지 완료가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전부 다 오류입니다. 그래서 이 교착 상태도 마찬가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필요 충분 조건을 정리를 하면서 같이 좀 또 이야기를 해볼게요. 상호 배제라고 일단 되어 있죠. 상호 배제 방금 앞에서 봤잖아요. 한 리소스는 한 번에 하나의 프로세스만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이미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랑 B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임계구역에 들어있는 어떤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그 데이터를 얘가 쓰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얘는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요 얘기입니다. 상호 배제죠, 요게. 자, 그리고 점유와 대기라는 건 뭐냐면 프로세스가 하나 이상의 리소스를 점유하고 있으면서 다른 프로세스가 가지고 있는 리소스를 기다린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이 B가 여기 안에 있는 데이터를 사용하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자, 근데 이 B가 얘만 필요한 게 아니라 또 다른 자원도 하나 필요한 거죠. 얘는 이미 내가 가졌어요. 근데 이 B가 얘도 있어야지 지금 일을 처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얘는 가지고 있는데 얘를 사용을 못해서 B는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점유를 한 상태에서 나머지를 대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점유와 대기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비선점 같은 경우에는 프로세스가 리소스를 자발적으로 반환할 때까지 기다리는 상태. 우리가 앞에서 프로세스 공부할 때 선점과 비선점 이야기했죠. 기본 얘기할 때. 선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제 운영체제죠. 운영체제가 자원을 미리 선점해 놓고 그 소유권을 뺏을 수가 있어서 뭐 10초씩 한다든지 5초씩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었잖아요. 자, 근데 비선점은 요게 안 된다. 프로세스가 끝날 때까지 그냥 계속 기다려야 돼요. 그게 비선점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A라는 프로세스가 요 자원을 다 사용할 때까지 B는 건드리지를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요게 일단은 비선점이죠.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일단은 A는 뭔가 진행이 가능하잖아요. B는 기다리고 있지만 요거는 A가 진행이 가능한 상태예요. 그죠? 그러면 B는 오래 기다리지만 교착 상태는 아니죠. 그럼 여기서 교착 상태가 완성이 되려면 환형대기라는 개념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각 프로세스가 순차적으로 다음 프로세스가 요구하는 자원을 가진 상태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현재 B는 얘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A가 얘가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 프로세스에. 근데 B가 이미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B는 요 A가 사용하고 있는 얘의 데이터를 받아야지만 다음 게 진행이 가능한데, 다음 게 진행을 하려면 얘가 끝내야 돼요. 이게 끝나려면 A는 이 다음 B가 가지고 있는 게 필요해요. 서로 가지고 있는 게 필요한 거죠. 이 상태가 환형대기 상태예요. 이렇게 되면 교착 상태가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자,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이 필요와 충분, 이 단어 그대로 네 가지 요소가 전부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착 상태가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조건이 다 필요하다. 그래서 상점, 비환 요 네 가지를 다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고 각각의 의미를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필요 충분 조건이 4개가 만족이 되면 교착 상태가 발생이 되는데, 당연히 교착 상태는 발생을 안 하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요 교착 상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4가지 정도 있습니다. 그 4가지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일단은 뭐 1차적으로 필기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라 항목만 좀 암기를 하는 게 일단은 우선이고요. 각각의 의미를 파악하는 걸 그 다음으로 보시면 되는데,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단 예방입니다. 예방은 필요 충분 조건을 부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필요 충분 조건이 발생하지 않게끔 하겠다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요즘에 맥도날드 같은데 키오스크 주문 많이 하잖아요. 키오스크 주문을 할 때 이런 분들이 있어요. 키오스크가 이렇게 있어요. 사람들이 줄을 막 서 있어요. 여기 앞에 사람이 2명 있는 거예요. 그림은 잘 못 그리는데, 자, 근데 한 사람이 이 메뉴에서 메뉴를 하나 딱 골랐어요. 그리고 옆 사람한테 너 뭐 먹을래?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얘가 계속 기다려요. 나 뭐 먹지? 하고서 여기 앞에서 골라요. 이런 상황 많이 봤죠? 그러면 뒤에 사람들은 속 터지는 거예요. 근데 뭐 속 터지는 건 나중 얘기고, 어쨌든 이거는 이제 무슨 얘기냐, 이 둘이 전부 메뉴를 결정하지 않으면 줄을 서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착 상태가 발생할 일도 없다, 뭐 그런 느낌입니다. 예시를 든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규칙을 딱 정해서 이런 일이 아예 발생하지 않게끔 하겠다, 뭐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요게 예방이에요. 자, 그리고 회피는 안정적인 프로세스만 진행을 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이제 은행원 알고리즘이라는 표현이 많이 사용되는데, 은행원 알고리즘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 대출을 한다라고 하면은 2가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이 대출해준 금액을 정상적으로 갚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요.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빌려줬는데 이 사람이 500만 원밖에 못 갚을 것 같다, 그러면 당연히 빌려주면 안 되죠.
그걸 회피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 대출금을 빌려주더라도 우리 은행에 무리가 없는지 그것도 체크를 해야겠죠. 뭐 고액에 대한 대출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것들을 이제 회피하는 거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갚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가게라고 하면 안 되죠. 은행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정도의 그 손해인가 뭐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서 안정적으로 빌려줄 수 있는 돈만 빌려주겠다. 그게 회피라는 개념이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발견 같은 경우에는 미리 체크를 하는 거예요. 교착 상태 원인 파악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런 교착 상태가 발생을 하고 나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교착 상태가 발생한 것 같다라는 느낌을 판단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말로 해보면 좀 이상하죠. 문제가 없지만 문제가 있을 때랑 비슷한 상황이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 뭐 그런 얘기인데 뭐라고 할까요? 프로그램 같은 게 좀 무겁거나 어떤 작업을 할 때 좀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일을 하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계실지 모르겠는데 엑셀 같은 작업을 하게 되면 데이터를 계산을 금방금방 하거든요. 근데 데이터가 막 수만 줄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계산을 할 때 조금 오래 걸립니다. 그럼 얘가 오래 걸리고 있는 건지 아예 멈춘 건지 판단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일정 기준을 둬서 예를 들어 뭐 10초 이상 연산에 시간이 걸린다 라고 하면 이거는 오류가 있습니다 라든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강제 종료할까요? 기다리실래요? 이렇게 이제 창이 뜨거든요. 이런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말로 하면 좀 이상해요.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문제가 있을 때랑 비슷한 상황이 놓여져 있다면 그냥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게 제 말을 계속 암기하지 마시고 그냥 주기적인 검사를 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회복. 자, 종료시킬 프로세스를 선택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책에 희생량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실제로 있는 표현입니다. 희생량이라는 게. 자, 희생량을 정하는 거예요. 우선순위, 진행률, 자원 사용률 등이 낮거나 기아 상태인 이렇게 좀 안 좋은 프로세스에 대해서 얘를 잘라버리면 다른 건 다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면 제일 손해가 적은 걸 이제 잘라낸다 뭐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되죠. 현실과 또 비교를 해보면 예를 들어 이제 테이블에 예약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테이블이 2개밖에 없는데 실수로 예약을 A, B, C 이렇게 3팀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한 팀에 대한 이제 예약을 취소하고 보상을 해주고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약 코스를 보니까 5만원짜리 예약이고 50만원짜리 예약이고 30만원짜리 예약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그냥 장사 속을 생각해보면 당연히 B팀과 C팀을 예약을 받고 A팀 분들한테 죄송합니다 하고 보상을 해드리는 게 훨씬 더 이득이죠. 50만원, 30만원 벌 수 있으니까. 요런 걸 이제 회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요런 이제 뉘앙스만 잘 파악을 하고 있으면은 단어 자체에 대한 이 단어 자체의 의미를 물어보는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고요. 보통은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닌 것은 해결 방안이 아닌 것은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문제를 풀 수 있을 정도까지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이해를 위해서 좀 길게 설명을 한 거고요. 자, 요 정도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기억장치 관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